안녕하십니까, 두베로입니다. 기간의 욕심, 수익의 욕심, 비교하는 욕심을 버린 후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 누구나 버핏보다 수익률 높은 주식 고수가 됩니다. 주식 고수가 되시면 평생 돈, 시간, 스트레스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강의는 두산밥캣입니다. 두산밥캣, 그죠? 두산밥캣 다 아시죠, 그죠? 건설 장비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죠? 건설 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관련된 회사이고요, 그죠? 이 회사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가 1월 16일 날 이거 두 배로 그죠? 두 배로 해서 추출해줬고요. 매수 시점은 17일부터 매수를 했으면 됐습니다. 그죠? 추천 시 가격은 현재 가격 그때 가격은 35,350원이었고 1차 목표 수익은 20%였고 실질적으로 1차 목표 수익 달성은 3월 28일 약 한 70일 만에 됐죠. 그죠? 70일에 20% 상당히 뭐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 제가 보통 10%를 한 1년 정도 잡으라 그러죠. 마음가짐을 20%는 2년을 잡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70일 만에 수익 실현을 했죠. 그죠?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고가는 67,0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9.53%더 싸게 사신 분들은 100%까지도 가능했었죠. 그죠? 실질적으로 최고가를 달성한 날은 7월 26일이었고 걸린 기간은 190일. 190일 만에 약 90% 정도가 됐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는 51,800원이니까 지금도 뭐 46.53%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살까, 팔까, 준비할까, 이익 보존할까, 그죠? 그 다음 현금화 할까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두산밥켓은 건설 관련주, 토목 관련주, 건설기계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산밥켓 관련돼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두산밥켓 이렇게 누군가가 추천한다. 두배로 주식투자 아카데미에서 추천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두산밥켓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봐야 됩니다. 이거 홈페이지 딱 보면 나오죠. 아, 건설 장비구나. 농업기계 관련된 장비구나라고 딱 알 수 있죠. 그죠? 관련된 게 딱 넣어버리잖아요. 그죠? 아,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대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 이 회사는 건설 기계 관련된, 그러니까 건설 관련된 또는 뭐, 내용이 나오면 이 회사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제품도 나오잖아요. 그죠? 소형 장비, 그죠?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산업 장비, 그죠? 포터블 파워 다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산 밥켓 하면 반드시 네이버 정권이 되든 HTS 통해든 뭐 다 보셔야겠죠. 종합 정보인데 일단 뭐 종목 분석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뭐 PBR 이거 다 보셔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다 보셔도 되고. 자, 보세요. 자, 가장 봐야 될 게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돼. 가장 좋은 거라 그랬죠. 그죠? 자, 내가 자금력이 뭐 수십억, 그죠? 수십억, 수백억이 아닌 현상은 투자하는 종목은 뭐 10개에서 20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3개만 해도 되고 5개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많은 종목에 투자를 피실 필요 없이 자, 매출액 늘어나고 매출액 늘어나죠, 이렇게. 자, 영업이익 늘어나죠. 그죠? 단기 순이익 늘어나죠. 이 세 가지만 봐도 됩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이 저처럼 강의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강사할 것도 아니고, 뭐 시스템을 만드실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누군가 추천해주면 뭐 어떤 종목이든 자, 가장 좋다 그랬잖아요. 매출 늘고, 그죠? 영업이익 늘고,
그죠? 단기 수익 여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요만 해도 오케이라는 거죠. 어떤 거는 매출 늘고 영업이익 줄고 단기 순이익 줄 수도 있고 매출 주는데 영업이익 늘고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조합이 많이 되죠, 그죠? 조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아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수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되더라도 근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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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자 보시면 뭐 ROE, ROA, 부채 비율, 자본 비율 다 나오죠, 그죠? 유보율 같은 경우 유보율이 이만큼 됩니다. 이래서 투자를 해야죠, 투자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단 어떻게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시점은 절대적 시점이 있다 그랬나요? 절대적 시점? 없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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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적 시점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최저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저점이 됩니다. 상대적 저점.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상대적 저점은 뭐냐? 내가 10% 수익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오면 10% 수익 투자가 될 것이냐? 3% 수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목표 수익에 따라서 저점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으로 보면 그래서 월봉이 저점이다 이러면 30% 이상으로 가는 거고요. 주봉이 저점이면 10%한 30% 사이. 그죠? 근데 일봉이 저점이라면 10% 이하 이렇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점 파악, 그죠? 상대적 저점이 나올 수 있죠, 그죠? 물론 종목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죠? 요것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좋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정부 정책입니다. 두산 밥켓 관련주 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건설기계 관련된 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 그죠? 네옴시티 관련된 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게 나오면 두산 밥켓이 올라가겠구나, 그죠? 그러면 두산 밥켓은 운이 좋으면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네옴시티가 확 성장할 수도 있겠죠. 미래성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두산 밥켓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배로서 추천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두 배로 해서 추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5,450원이었고 지금 뭐 51,800원이죠. 그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딱 보시면 정확하죠. 20%.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분석을 하고 필터링을 할 때는 여러분들 아까 세 가지만 봐도 된다 했지만 저는 한 뭐 100가지 이상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해도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또 공부하는 셈 치고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시면 이렇게 일봉 저점, 그죠? 주봉도 저점이죠. 월봉도 저점 이렇게 돼서 그때 20% 이상 가능하다. 단 1차 목표는 어떻게 하라? 20%를 잡고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배로는 이렇게 우리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어떤 회사들처럼 뭐 이걸 수익률을 속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표 수익을 높게 잡으실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을 100%를 잡든 200%를 잡든 300%를 잡든 여러분이 투자금이 1억이라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매월 3% 수익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배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수익률 넣어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도 수익률 넣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수익률 넣어줘,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5%만 유지하더라도 33만 배가 됩니다. 5.44. 9.78을 유지하면 뭐 천문학적이죠. 52억 배. 10%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626억 배.
됩니다. 20년 후.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산 밥캣 그죠? 살까 팔까 추매할까 이익 보존할까 현금화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러프하게는 봤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비유동자산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지금 유동자산이 3조 9천억인데 그죠? 실질적으로 재고자산은 한 1조 8천억이니까 얼마 남아있습니까? 2조 정도 남아있죠. 얘가 시총이 5조 1천억, 5조 2천억 정도겠죠. 5조 2천억이 이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훌륭한 회사죠, 그죠? 이렇게 러프하게 보시더라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PBR도 얼마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볼게요. 제가 언제라 그랬죠, 제가? 보시면 1월 16일, 1월 17일이죠. 1월 17일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7일. 딱 멋지게 했죠, 그죠? 이렇게. 1월 17일 저쪽이네, 그죠? 1월 17일 이때쯤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죠? 몇 대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잡고, 그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라고 보시면 30, 20%죠, 그죠? 20%니까 이렇게 잡아보시면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3월 28일 정도죠. 요 정도 됐겠네요, 그죠? 요 정도. 3월 28일 요 정도쯤 뭐 수익 실현 했을 거고, 그죠? 요 정도. 그죠? 그리고 요때가 최고점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월 10일 죠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살까죠, 살까? 자, 살까에 들어갔습니다. 살까. 자, 살까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회사의 내재가치, 미래가치, 청산가치를 HTS나 네이버 정권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죠? 확인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매출이 늘어난지, 영업이익이 늘어난지, 순이익이 늘어난지만 확인하셔도 충분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재무제표상 유동자산을 반드시 확인을 해라. 요것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죠? 두 번째 네이버에서 이거 안 했네요, 그죠? 네이버에서 관련주 해서 두산 밥켓이 그죠? 두산 밥켓이 횡령에 있는지 배임에 있는지 소송에 있는지 뭐 탈세라든지 구세청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가 있는지 여기서 악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제부터 3년간 건설 토목 안 한다라고 만약에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많이 팔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오케이 다 받았으니까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요게 요때죠, 그죠? 요때 16일 날 업로드 요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보면 51선이죠. 51선이 우상향으로 바뀌었고 횡보 비슷하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죠, 그죠? 오케이고 그 다음에 보면 5일선이 11선 위에 올라와 있고 캔들이 두 번 이상 안착이 된 상태죠, 그죠? 그죠? 아주 그 다음에 21선도 횡보 형태가 됐고 다 위치는 오케이. 그러니까 살가는 무조건 사야 됐죠, 그죠? 살가 그죠? 됐죠, 그죠? 됐죠? 이렇게 살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1차 목표가를 정해져 있었죠, 그죠? 1차 목표가가 그죠? 1차 목표가가 20% 있죠, 그죠? 20%. 그래서 3월 28일 날 3월 28일 요때쯤이죠, 요때쯤 1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 살가부터 볼게요. 살가는 추천을 1월 16일 날 업로드를 했고, 이때 뭐 하셔도 되고, 이 이후로 17일 주 이때 해도 되죠. 그러면 요때 매수하셔도 되고, 좀 또 떨어졌죠. 요때 매수했어도 되겠죠. 그죠? 매수해도 됩니다. 자, 1차 목표까지. 자, 첫 번째 살까? 오케이. 그죠? 팔까? 팔까는 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 매매 또는 예약 매매, 그죠? 뭐 트레일링, 스탑로스를 해서 어떻게 20% 수익 실현이 될 때 어떻게 최소 50%를 매도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10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500만 원은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최소 500만 원은 플러스 20%죠. 20% 이익, 그러니까 약 600만 원은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4차 이거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자, 2차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익 보존 반드시 하라 그랬습니다. 이익 보존. 이미 내가 20%를 뭐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아, 나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또는 나는 10% 이익 보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10% 밑에 가야 요 정도 되겠죠. 그죠? 밑에까지만 안 떨어지면 나는 계속 가지고 있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느 게 더 좋다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 그래서 내가 뭐 목표를 뭐 50%를 잡았다. 이렇게 그죠? 2차 목표 수익을. 그죠? 그럼 여기 또 50% 제가 매도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250만 원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250만 원 플러스 50% 수익은 또 현금화를 됐고 그죠? 이 돈을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아까 20% 수익 낸 거에다가 또 추가 매수를 하든지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3차 목표 수익을 뭐 70% 했다? 뭐 100% 해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100% 도달했습니까? 도달 못했죠. 약 90%까지 도달했죠. 그럼 떨어지고 있죠. 떨어졌을 때 만약에 지금 50% 했으니까 50%대는 어떻게 하면 되죠? 50%대는 아, 나는 한 30%는 최소 이익 보존을 하고 아니면 이게 첫 번째고 아니면 고점 대비 20%까지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만약 고점 대비 20%면 여기 90%에서 지금 한 요 정도 됐을 때 전량 매도가 됐을 거고 그죠? 30%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아직 46.53%니까 아직까지는 남아 있죠. 그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20%였다면 70% 수익에서 전량 매도 남아있는 250만 원이 전량 매도가 됐을 거고 아니면 나는 그럼 뭐 30%만 유지하면 되니까 기다리겠다 그랬으면 아직 46.53%니까 아직 250만 원어치의 주식은 최초 가격입니다.는 보유하고 있죠. 이제 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살가는 맞죠? 예를 들어서 1월 16일에서 그 이후로 저점 좀 내려왔었죠? 매수를 했으면 됩니다. 두 번째 팔가. 자, 팔가는 1차 목표가는 20%였고 2차 목표가는 두 개라 그랬죠? 최소 10% 이익 보존 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되면 전량 매도 이렇게 했을 거 있죠. 단 목표 수익을 50%까지 둘 수 있겠죠. 그죠? 50%를 두는데 이렇게 이익 보존의 방법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0% 됐죠. 그죠? 50% 됐으니까 3차가 나오겠죠. 3차. 자, 3차 같은 경우는 나는 30% 이익 보존 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그랬으면 요거는 아직까지 남아있죠. 왜냐면 46.53% 지금 이제 수익률이니까 아직까지는 매도가 안 됐을 거고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250만 원어치 플러스 70%대 그죠? 70%의
수익을 내면서 전량 매도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게 맞다, 옳다 없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이익 보존이죠. 이익 보존 원칙에 따라서 그냥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량 매도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추가 매수할 기 있었나요? 추가 매수할 기 없었죠. 추가 매수는 없었습니다. 왜? 떨어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일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익 보존을 했죠. 이익 보존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가 2차에서는 이익 보존할 일이 없었죠. 그죠? 3차에서는 이익 보존이 있죠. 만약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였으면 70% 수익률에서 그죠? 이익 보존이 됐겠죠. 그죠? 만약에 30%를 최소로 잡았으면 아직까지는 이익 보존 법칙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자, 현금화할 일이 있었나요? 뭐 매수하지 말자 약간은 떨어졌지만 현금화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죠? 요게 뭐냐면 1월 16일 날 추천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를 보겠습니다. 현재를 볼게요. 자, 현재를 보면 다시 자, 현재를 한번 봅시다. 현재로 돌아갑니다. 자, 확대를 해야겠죠, 현재.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선이 우하향으로 좀 급하게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21선이 이렇게 급하게 우하향한다. 자, 목표 수익 어떻게 됩니까? 네. 1차 목표 수익 어떻게 하라 그러죠, 제가? 네, 맞습니다. 얘는 3%밖에 못합니다. 그죠? 3%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두 배로의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46.53%는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차 목표 수익을 3%, 2차부터는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2차부터는 뭐 100배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익 보존만 하시면 됩니다. 뭐 2차를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100%로 잡았고요. 그럼 이익 보존이 3% 했으니까 이익 보존은 2% 또는 1%로 두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겠죠. 그죠? 반드시 이익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매수 시점이냐 아니냐를 봐야겠죠. 자, 매수 시점 치워볼게요. 자, 매수 시점인가요? 지금?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일선 위에 얘는 사면 안 됩니다. 5일선 위에 이거 안착했죠. 그죠? 요때 매수해도 되고 두 번째 했을 때가 더 좋다 그랬죠. 두 번째가. 근데 두 번째 하니까 떨어졌죠. 이렇게. 보세요. 두 번째 만약에 매수했으면 지금 적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현금화를 했겠죠. 그죠? 현금화. 그래서 우하향할 때는 21선이 우하향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뭐 안 하면 되겠죠. 아이고 나 자신 없어요. 라면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자신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자, 25일선이 지금 보시면 자, 5일선이 보통 우리가 우하향할 때도 5일선이 11선에 올라오면 5일선에 캔들이 안착이 되면 그죠? 하면 되죠. 근데 얘는 지금 되니까 작동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뭐죠? 5일선의 안착이죠. 5일선 위에 안착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안착. 근데 이거는 종목별로 분명히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얘는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착이 안 되죠. 이렇게. 안착하고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니까 첫 번째 안착하니까 나름 이렇게 올라가죠. 보세요. 나름 올라가죠. 안착하고 나름 올라가잖아요. 그럼 두산 밥켓은 한 번 안착했을 때 5일선에서 한 번 안착했을 때 하면 목표 수익을 3%로 두고 해도 되겠구나가 나오겠죠. 되죠. 이렇게 과거를 보세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익 보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익 보존은 1%. 두 번째, 5일선이 제가 11선을 통과하라 그랬죠. 11선을 통과한다. 아니 통과 못했죠. 다 통과 못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5일선이 11선 딱 통과하고
요때 안착. 그죠? 캔들이 안착됐을 때. 또는 5일선이 21선을 통과. 세 번째 5일선이 21선을 통과할 때. 요때 안착했을 때. 자, 어느 걸 할 거냐?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겠죠. 지금 데이터로는 5일선 위에 한 번 안착했을 때 하면 3% 정도 수익 실현이 가능한 것 같네. 그죠? 근데 지금 떨어졌죠, 이렇게?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가 다시 떨어져서 첫 번째가 뭡니까? 5일선에 안착 1회 했을 때 종가 기준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 5일선이 11선을 통과하고, 그죠? 안착했을 때. 세 번째, 5일선이 21선을 통과하고 안착했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 매수 시점 아닙니다. 자, 살까? 땡 아닙니다. 살까는 아니고. 가장 좋은 탑은 이제 여러분 선택해야 될 거 있죠. 이렇게 세 개 중에. 안정성을 보면 세 번째가 가장 좋습니다. 5일선에서 한 번 안착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5일선이 11선을 통과하고 안착했을 때. 5일선이 21선을 통과하고 안착했을 때. 자, 이것도 나는 싫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선이 우상향 모드로 바뀌었을 때. 지금 한참 있어야 되겠죠. 우상향 모드. 이 정도가 이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 모드로 바뀌었을 때. 아시겠죠? 그죠? 살까? 그죠? 됐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정도 기준을 해볼까요? 요거만 그냥 해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살까 기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까. 자, 5일선 위에 한 번 안착. 자, 팔가의 기준은 뭡니까? 하자 말자 3% 수익 투자 1% 이익 보존.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요리 됐을 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5일선이 11선에 통과할 때 요도 마찬가지죠. 팔가는 뭐라 그랬죠? 팔가는 똑같이 3% 수익 투자 이익 보존 1%. 그죠? 지금 아닙니다. 세 번째 5일선이 21선을 통과하고 다시 팔가는 또 똑같이 3% 수익 투자 1% 수익 이익 보존이지. 이익 보존입니다. 됐죠? 그죠? 좀 안정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라 그랬죠? 21선이 우상향 되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추매는 어떻게 됩니까? 목표 수익이 3%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 50% 매도하셔서 현금화를 하시고 다시 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사이에 또 50% 현금화를 하시고 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사이에 다시 50% 하셔서 현금화 하시면 얘는 87.5%가 되고 이때는 50%가 되고 첫 번째는 50%가 되고 두 번째는 75%가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곧 이렇게 우상향 모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익 보전은 어떻게 하라 했죠? 1%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 수익과 목표 수익을 정할 때도 반드시 이익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다 됐죠, 그죠? 자, 두산 밥캐. 지금은 매수 시점이다, 아니다? 아니다. 언제? 5일순위에 캔들이 한번 딱 종가 기준으로 안착됐을 때, 그때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든지, 좀 불안하다 그러면 5일선에서 11선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안착됐을 때, 이것도 불안하다. 5일선에서 21선을 통과하고 안착됐을 때, 이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21선이 우상향, 51선이 우상향 되었을 때, 저점 다시 위에 했을 때 요 기준입니다. 했을 때 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하향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상향으로 바뀌었을 때 5일선 위에 캔들이 한번 5일선이 그죠?
11월 통과했을 때 5일선이 20일 통과했을 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우하향일 때는 반드시 목표 수익은 3% 이하입니다. 1% 하시든 2% 하시든 상관없는데 반드시 맥스가 3%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추가 매수는 어떻게 그거 똑같습니다. 다시 매수 시점에 돌아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익 보전은 반드시 1% 이익 보전 하셔야 되고 현금화는 지금 목표 수익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에 50% 또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에서 50% 이걸 안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굳이 왜냐면 현금화를 하면 느낌상 손해를 반 느낌이기 때문에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단 자금이 한 종목 투자를 한다든지 사이다 투자를 한다든지 나는 종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금화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뭐라고요? 효율적이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느낌상은 좋지 않다. 왜? 손해를 본 거니까. 느낌은 손해 본 거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근데 그걸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면 현금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두산 바켓을 이제 끝냈고 다시 이제 뭐 공부죠. 공부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그죠? 그래 성공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단 뭐가 어렵냐? 인내력이 어렵습니다. 인내력. 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뭐가 있죠? 시간의 힘이 있습니다. 시간의 힘. 이거를 이용하려면 인내력이 있어야겠죠.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혀라. 스스로 다름을 깨닫는 것은 내가 1% 수익 투자가 맞는지 2% 수익 투자가 맞는지 3% 수익 투자가 맞는지 100% 수익 투자가 맞는지 자 1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목표 수익은 100%를 넘기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는 뭐 10배그가 되든 100배그가 되든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왜? 이익 보존을 하면서 가니까. 아시겠죠? 반드시 1차는 이렇게 그리고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아 나는 1% 수익 투자가 좋다면 1% 수익 투자 하시는 겁니다. 3% 수익 투자가 좋다면 3% 수익 투자 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금의 50%는 나는 50% 수익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나는 3% 수익 투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걸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바르게 배워야 되겠죠? 그럼 꾸준히 익히라. 왜? 제가 월 3% 수익 투자만 하시면 이 3% 수익 투자라는 거는 월 수익률이 3% 이상을 유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 수익을 유지한다는 말은 한 달 기준으로 보면 3%지만 1년 기준으로 보면 42.58%입니다. 요걸 넘어야 됩니다. 이게 월 3% 수익 투자입니다. 그죠? 근데 월 3% 수익 투자를 하면 240번이니까 20년이죠. 20년이 되면 120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죠?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이 없습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뭐 100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200만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 단기간에 2배를 만들려고 하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죠.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로또에서 1조 당첨할 수는 있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좋은 없는 돈이다. 나 평생 사용 안 할 돈을 찾으세요. 평생 지금 당장 평생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 이 평생은 2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평생 근데 마음가짐 평생 사용 안 해도 되는 돈이죠. 이 돈이 얼마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없는 분들은 사이다 프로젝트처럼 월 40만 원씩 하셔도 되고 월 10만 원씩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아, 나는 100만 원밖에 없다. 이 100만 원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100만 원 가면 20년 후면 어떻게 됩니까? 12억 되는데요. 작지 않습니다. 300만 원이면 36억 되는데 적지 않습니다. 대신 이게 여러분들이 두 배로에서 원칙에 따라 수익 투자를 하면서 월 3% 수익률을 유지만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내가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또 뭐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안 쓰는 돈을 맞아요. 아,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평생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쭉 20년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근데 월 3%를 유지를 하면 2년 후에 이게 딱 두 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게 2000만 원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 1000만 원을 빼버려요. 그냥 다시 원상복구 뭐 예금을 넣든 적금을 빼버리고 2천만 원으로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늦어지는 거죠. 2년이 늦어지는 거다. 이래도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러지 않죠. 2천만 원 하면 저기 또 플러스 1000만 원에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번 돈으로 번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뭐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3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설령 다 잃어버려도 본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을 없애려면 이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2년 동안 열심히 하신 후 일단 두 배로 그래서 두 배로입니다. 두 배로 만들고 난 다음에 원금은 빼버리세요 그냥. 대신 이라면 2년이 늦어집니다.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두 배로 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두 배로 만드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경험이 쌓이잖아요. 2년이면 충분히 경험이 쌓이거든요. 근데 운 좋아 1년 만에 될 수도 있죠. 충분히. 그 다음에 판단을 하라고 하면 나는 계속 고를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원금은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번 돈으로 가지고 고 할 건지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느 게 정답이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0년 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월 40만 원씩 투자하면 160억이 되고 100만 원 투자하면 12억이 된다 그랬죠. 1200배니까 300만 원 투자하면 36억이 되고 3000만 원 투자하면 360억이 되고 1000억을 투자하면 1200억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기에 부담스럽다라면 어떡하라고요? 2년 후가 되든 3년 후가 되든 두 배가 되면 원금은 다시 돌려놓고 번 돈 한 배를 가지고 그죠? 그죠? 원본을 가지고 다시 20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 부린다고 절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시고 두 배로 해서 여러분들이 월 3% 수익 투자만 하면 20년 후 어떻게 1200배가 됩니다. 아시겠죠? 두산바켓 아까 말씀드렸죠. 살까 지금 아닙니다. 반드시 5일선 위에 캔들이 안착되든 5일선이 11선을 통과하고 캔들이 안착이 되든 5일선이 21선을 통과하고 안착이 되든 아니면 21선이 우상향하고 난 다음에 다시 5일선이 그죠? 5일선 위에 캔들이 안착되든가 5일선이 11선을 통과하고 캔들이 안착되든가 5일선이 21선을 통과하고 캔들이 안착되든가 이렇게 매수하셔서 수익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